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독도에서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급하게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스픽스 대구가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편집인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경북도의회가 오늘 오전 원래 독도 선착장에서 본회의와 결의대회 그리고 관계자 격려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다고요? 네, 경북도의회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독도 선착장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밝히고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최근 변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해 울릉도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했고 오늘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오늘 울릉도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서 이철우 도지사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 등 1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본회의 일정과 장소를 변경한 데에 대해 경북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북도의회가 밝히는 바는 최근 급변한 한일 관계를 반영을 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두 차례 일본을 방문을 했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한 차례 한국을 방한을 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네. 독도에서 회의를 해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독도가 우리 땅임은 변함이 없으니까 한일 관계에서 지금 매듭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경북도의회 의장단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굳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서 회의를 개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장소를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미 한 5월 초에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역 언론들도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또 지역민분들도 경북도의회가 독도에 가는 것 자체 그리고 독도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 굉장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응원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분들도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포항의 한 단체는 이 같은 일을 경북도의회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했고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을 뿐 정치적 이해관계로 독도를 이용하는 질 나쁜 행동을 도지사가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경산의 그 교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한일 두 정상이 몇 번 만났다고 해서 회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제가 죄송합니다. 다케시마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얘기할 때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 추적 시간에 경북도의회 입장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그 경산의 모 대학 교수분의 그런 지적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직자인 현재 한 도의원은요.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변경했다. 정부가 한일 관계 숨통을 튀어놨는데 경북도의회가 이런 행사를 하면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남의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독도 땅에서 그리고 경북이 관할하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서 본회의를 하는 게 왜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경북도의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찌됐든 지금 같은 당인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줘야겠다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4, 5월에 이걸 결정할 때 경북도의회가 국민의힘이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입장의 변화라기보다는 모종의 압력 또는 모종의 그 지식의 사항이 있었다. 니네 독도 가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경록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바를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감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미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의 G7 방문이 뭐 미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일본과의 소통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경북도의회가 나서서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정말 경북도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5월 초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그리고 청년위원회 대표단 14명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의 우리나라 내정 간섭에 대한 항의하는 다짐식을 열었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의원 6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경북도의회도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정부 여당에게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뭐 그게 제일 클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 판단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가 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서 회의를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기는 굉장히 또 뭐 애매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실제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짚어보면은 우리가 경북도 의회에서 6월 12일 날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게 5월 6일이에요. 맞습니다. 5월 6일 날 보도자료를 냈을 때 그때는 뭐냐면은 이미 한일 관계는 좋아질 대로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정부의 판단이나 어쨌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굳이 한일 관계가 그 전처럼 긴장 국면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북도는 독도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를 내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때도 독도에서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렇죠. 독도에서 4차례나 이미 회의를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주목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 본회의를 하는 6월 10일인 이미 이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건 지금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히 경북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보수의 본산 경북도에서 잘못하면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의회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뭐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굴욕 외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경북도의회가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사전 예고까지 한 마당에 지금 와서 독도에서 하지 않고 울릉도에서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야당에게 먹잇감을 헌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야당 뭐 서울에 있는 중앙당이 이것을 캐치를 해서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이라면 이런 굴욕 외교를 불릴 만한 건덕지 그런 제공해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북도 의원들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는 임명직 어찌 보면 한시적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국민의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경북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도의회 의원들은 오늘 이런 사태로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그 수기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도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고 도민 선택을 안 받았고 국회의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앞선 스픽스 대구 취재를 통해서 독일의 한 연구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 제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동해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동해를 품고 있는 경북을 이끄는 경북도지사 그리고 경북도의회 등등 이들이 가장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경북도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소통 창구를 터놓았다는 이유,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우리 도민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6월 12일 날 독도에서 하려고 했던 울릉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1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험 가동이 오늘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12일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험 가동을 한다라는 거하고 독도에서 도의회를 한다, 본회의를 한다. 이제 이게 맞아 떨어져 버리면 네. 이게 경북도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이터 통신의 7일자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소금과 해산물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고 네. 가격도 지금 42%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날 독도에 가버리면 엄청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반감시킬 어떤 구실을 찾다가 그냥 울릉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가동한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까? 네.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시험 가동이 있고 그렇죠. 또 경북도의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다 보니까 정말 아까 최장한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에 경북도의회가 독도를 갔을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눈치를 본 거네요. 그렇죠. 지시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지시도 그게 어떤 문서로 돼 있는 지시일지 안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의 어중을 헤아린 우리 경북도 의회와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의 그런 어떤 이심전심이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경북도나 경북도 의회가 알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정책에 관한 거를 우리 도의회에서 두 군데서 이번에 명확하게 캐치를 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오고 난 뒤에 3월 7일, 8일 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3월 28일인가 일본 문부성이 독도에 관한 교과서 그렇죠. 정책을 네. 발표했는데 그때 지금까지 일본은 어떤 기조였냐 하면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뒤에 문부성이 발표한 그 문구는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 고유한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구속력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구속력이 있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더 크게 공표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특히 이제 6월 7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통령실의 2023년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기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독도는 일본 땅, 한국 땅이라는 이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그 고유한 표현이 네. 없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역사의 왜곡과 독도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하는 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데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과의 어떤 영토 분쟁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거의 무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대통령이 눈치를 가장 잘 살핀다는 이철우 도지사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빠르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우리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전략, 국가안보 전략에서 독도를 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철우 들어요. 지사가 시도지사 지금 협의회 회장입니다. 회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보할 수 있는 사이라고 전해져 있고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울릉도로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호가 앞으로 더 심한 일본의 그러니까 영토 분쟁화하는 이 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지금 제가 보기엔 경북도에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근데 이슈 추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게 뭐 대통령에서부터 경북도지사에게 들어온 한 라인으로 인한 뭐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최장환 편집의 설명 전에는 뭔가 한 라인을 통한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데 좀 무게를 뒀는데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그런 발빠른 대처가 조금 취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북도의회가 독도에서 본회의를 연 건 아까 앞서 그 최장환 편집인께서 앞차례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을 보자면 2019년 6월 그 독도 선착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독립투사처럼 하얀 보자기를 입고 머리에는 독도는 우리 땅 띠를 메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였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경북도 의회가 진보 정권 때는 일본 눈치 보지 않고 뭐 정부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수 정권 때는 정부 여당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본회의를 안 열겠다고 이런 입장을 바꾼 거는 정말 비겁한 일이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독도에서 회의를 하는 게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사실은 또 그렇죠. 어쨌든 해오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유독 이번에는 이렇게 알아서 기는 행동을 하느냐? 정말 그 도민들 그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는 이런 그 작태를 벌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나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경북도가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오염수가 들어오면은 그 해류 따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지역이 어쨌든 일본하고 제일 근접해 있는 데가 우리 경북 동해안이지 네.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4개 시군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차버리고 일본 눈치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이게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진짜 화가 치밉니다. 그 독도 지금 오늘 본회의가 열려 있는 울릉군의 그 기념관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용복 기념관. 안용복은 어느 군민 사람일까요? 답해 주시죠. 울릉군민이죠. 네. 여기 가가지고 그런 한마디 말도 못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네, 경북도의회 갑작스런 일정과 장소 변경으로 독도에서 하려고 했던 본회의를 울릉도에서 한 것, 과연 중앙뉴스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경북을 넘어서 대구까지 좀 국민에게 망신당하는 일을 그렇게 제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과 우리 도민을 지켜야 할 분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